뉴욕 한인청과협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랜달스 아일랜드 파크에서 열리는 제31회 추석 대잔치 세부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이 비비탄 총을 난사해 길 가던 행인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3급 상해죄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미성년 자녀를 둔 불법 치료 부모들의 체포와 추방을 자제하라는 정책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공화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의 항공기 소음 피해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항공청이 항공기 이륙 루트를 변경해 더 많은 주택이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오는 9월부터 학교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과속 단속에 나섭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고향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늘 고향이 그립지만 가을이 되면 더욱 추석이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추석맞이 잔치로 고향의 향수를 달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뉴욕 한인청과협회가 동포들을 위한 추석맞이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금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청과협회가 주최하는 제31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와 제17회 고국 농식품 박람회 세부 일정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추석 대잔치와 농식품 박람회는 뉴욕 랜달스 아일랜드 파크에서 오는 10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펼쳐집니다. 10월 12, 13일 랜달스 파크에서 진행되는 제31회 청과협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석 대잔치에서는 개그맨 엄영수의 사회로 7080 가요계 원조 디바 가수 이은하를 비롯해 슈퍼스타 K 출신 실력파 가수 허각, 나는 가수다에서 매력적인 보이스를 선보인 이정과 윤하 등 8명의 유명 연예인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뉴욕 시민 가요제와 한국 전통 국악 공연, 그리고 가을밤 추억의 댄스 파티 등 가족과 연인,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 중입니다. 한편 농식품 박람회는 23개 업체가 한국 각지에서 참여해 다양한 고국의 농식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과협회는 행사 기간 동안 뉴욕 플러싱 공영 주차장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 파인플라자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 30분마다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다 큰 청소년들의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비비탄으로 장난을 하다가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비비탄총으로 길 가던 행인과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해 길 가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들을 파손시켜 한인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에겐 3급 상해죄와 2급 기물파손죄, 그리고 불법 무기 소지죄 등 최대 7개 혐의가 주어졌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살 한인 홍모군과 21살 김모양, 타인종 알모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플러싱 25 애비뉴 선상의 아파트 4층에서 길을 지나는 행인과 차량을 향해 비비탄 총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도로에서 창문을 내리고 신호 대기 중이던 중국계 남성 차량에 총을 난사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의 창문을 파손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이후에도 계속된 총격으로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의 앞유리에 구멍을 내는 등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일반 장난감용 비비탄 총이 아닌 가스 압력 방식으로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력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최초 총알이 발사된 지점을 파악하고 오후 12시 20분께 홍군의 집을 덮쳐 3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집안 내부에서 이들이 사용한 비비탄 총기와 탄창, 총알 등을 발견했으며 다량의 마리화나를 발견해 이들에게 마약 관련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들에겐 상급 상해죄와 2급 기물파손죄, 불법 무기와 마약 소지죄 등 최대 7개 혐의가 주어졌습니다. 현재 김모양과 알모씨 등은 법정 출두 날짜를 통보받고 풀려났지만 홍군은 보석이 거부돼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경찰은 비비탄 총은 장난감이 아닌 실제 총기와 같은 것으로 취급돼 법의 심판을 받는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행인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사안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불법 체류 부모들에 대한 추방과 이민 단속이 억제돼서 가족 간 생이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단속과 추방을 자제하라는 정책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부모가 자녀의 신분에 관계없이 이들에 대한 1차적 양육 책임을 진 경우나 아동복지와 관련돼 가정법원에 계류 중인 케이스의 당사자일 경우, 또 미성년 자녀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일 때는 기소 재량권을 발휘해 부모에 대한 이민 단속과 추방을 자제하라는 정책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지침은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친권을 불필요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구금됐을 경우에는 자녀 방문이나 가정법원 출석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날 지침에 대해 굿 레이트 공화당 하원 법사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또 한 번 권한을 남용해 이민법 집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어 오는 9월 의회 이민개혁 논의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방양형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지난 2011 회계년도 연방 형사범죄 통계에 따르면 이민법 위반 사유는 26,548건으로 전 회계년도의 29,717건에 비해 10.7%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민법 위반 가운데 중범죄나 클래스 A 경범죄를 포함한 이민법 위반 형사 범죄는 그동안 꾸준히 늘어 지난 2002-2003 회계년도 15,081건에서 지난 2010-2011 회계년도 29,717건으로 97%나 증가했으나 지난 회계년도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회계년도에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민법 위반 사유는 전체 연방 형사범죄 84,360건의 32.2%를 차지하는 등 지난 4차례 회계년도 동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이민법 위반 유형으로는 미립국과 불법 체류자가 전체의 83.7%를 차지했으며 미립국 알선 행위가 9.8%였습니다. 위반자 전체의 94.4%가 비시민권자였으며 비이민 형사 범죄에서는 31.3%를 차지한 히스패닉이 이민법 위반에서는 88.2%로 대부분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 회계년도 전체 연방 형사 범죄는 전 회계년도 86,201건에서 2.4% 감소했으며 이민법 위반 다음으로는 마약 관련 형사 범죄가 전체의 30.2%를 차지해 뒤를 이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 항공기 이륙 루트가 변경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 때문인데요. 이 항공기가 이륙하면서 발생하는 엔진 소리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 방향으로 떠오른 뒤 북쪽과 서쪽으로 방향을 틀도록 되어 있는 기존의 이륙 루트를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 아서 애쉬 테니스 스타디움을 피해 플러싱 방향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최근 항공기 위성 확인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이륙 루트가 더욱 정교해졌고 정교해진 만큼 이륙 루트에 위치한 주택가의 소음 공해는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어 주민들 불편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러싱을 비롯해 새로운 이륙 루트에 위치한 주택가는 더욱 악화된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이 공개한 지난 6개월간 비행기 소음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은 무려 기준치의 13배에서 16배에 가까운 소음이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항공청이 규정한 거주지역 소음 한계치인 65데시벨보다 20에서 25데시벨 높은 수치입니다. 뉴욕시가 오는 9월 9일부터 학교 주변에 과속 차량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한 뒤 8월 1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9월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강화된 법은 교통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학교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적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어제 사딕 칸 교토국장과 툴러 뉴욕시경 교통단속과장과 함께 브루클린에 있는 윌리엄 에드워드 버가트 디비와 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일은 모든 정보기관의 최우선 과제라며
감시 카메라로 과속 차량이 줄어들면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실 관계자는 첫 단계에서는 고정식과 이동식 카메라를 합쳐 총 20대가 동원될 것이라며, 그러나 구체적인 카메라 설치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개학에 맞춰 설치 장소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국은 당분간 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티켓 대신 경고장을 발부해 프로그램 시행을 홍보할 방침이며, 홍보 기간 뒤에 적발되면 $50의 티켓이 발부됩니다. 버겐 카운티 등 북부 뉴저지 지역 약 20만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유나이티드 워터가 노후 시설 개선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똑같은 이유로 7.7%의 요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워터는 내일 오후 5시 30분 버겐 카운티 청사 프리홀더 회의실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고 수도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유나이티드 워터가 주정부 공공시설위원회에 요청한 요금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 매달 $7,480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연간 수도 요금은 기존 $557에서 $657로 18% 오르게 됩니다. 회사 측은 상수도 저장 탱크와 정화 시설을 추가하고 낡은 상하수도관 개보수 등을 위해서 약 $3,870만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금 인상 이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즈니스 업주와 소비자 그룹은 물론이고 주정부 당국도 이번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0년에도 시설 업그레이드를 이유로 요금을 7.7% 인상했었는데 또다시 대규모 인상을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점 거품으로 대학 성적에 대한 회의론이 기업들 사이에서 확산되자 미국 대학들이 졸업생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증시험을 추진합니다. 미국 200여 개 대학이 내년 봄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고와 분석 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대학 수학평가 시험을 치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응시할 수 있는 대학 수학평가는 특정 분야의 지식을 평가하지 않고 비판적 사고와 분석적 추론, 서류 해독과 작성, 작문, 의사소통 등의 능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는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대학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도 시험을 치르고 시험 결과를 취업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응시 비용은 $35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이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대학들이 대학 수학평가 시험을 도입한 배경에는 대학 성적에 대한 기업들의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1940년부터 2008년 사이 미국 4년제 대학에서 A학점 비율은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